사실은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썼던 서평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거기서 좀 제일 와닿았었던 문장이 바로 눈에 띄어가지고 가져온 게 페이지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은 모두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특별함이라는 건 아주 평범한 것들이 모여서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있었거든요. 특히 좀 와닿았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규모의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블로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스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그냥 꾸준하게 맨날 하는 거다라는 되게 뻔한 말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내 경험을 삼아서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걸 인스타나 유튜브나 다른 분야에 접목시킬 때에는 나한테 질문을 하다가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게 조바심을 내면서 그 성과를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결과의 특별함이 아니라 과정의 특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돌이켜서 제가 블로그를 키울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 보니까 딱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새는 좀 인스타에 약간 권태기가 와가지고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새는 좀 유튜브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자 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그냥 그 작은 시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너무 큰 성과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였어요. 책에서도 그 문장 나왔었잖아요. 그 목표를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 내가 더 적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걸 할 건지 아니면은 그 시간 동안 뭐 퀄리티를 높일 건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둘 다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거든요. 지금 그 시간 안에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목적인 건데 만약에 후자라면 이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고 저는 책 읽으면서 가장 평소에도 계속 스스로 하는 그런 핑계가 있는데 사실 이 책을 다 읽으면서도 아직 좀 해소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던 핑계는 뭐였냐면 어떤 강의도 그렇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전문가여야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근데 그 전문가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자격만 가지고 있다라는 걸 넘어서서 좀 경험이 많이 이미 쌓여 있어가지고 능숙하게 상대방한테 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태가 돼야 좀 내가 자격이 있지 않나? 라는 핑계를 계속 쌓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진짜 누구나 다 뻔히 알듯이 결국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좀 반성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계속 그 스스로 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할 때도 그 기준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돈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도 엄청난 퀄리티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그런 평소에 그런 변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런 지금 강의를 만들려고 하는 분야는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분야이다 보니까 당장의 수익화로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차피 이거 해도 큰돈 안 되는데 뭐 이런 핑계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계속 실천력에 좀 제동이 걸리는 느낌이어서 저의 앞으로 계획은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키워보자 라는 건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이런 변명들을 해소할 만한 사례들로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블로그 쪽에서는 막 강의를 되게 초보 시절부터 이제 자기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성장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그냥 가볍게 시작하면서 무료로 시작하면서 더 내 경험치를 높여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원싱은 저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당분간 유튜브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기존에 블로그를 책 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를 잘 좀 실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한동안 운영을 하다가 요새 조금 손을 놓고 있는데 일단 저한테 흥미가 많이 안 생기는 채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에 되게 그렇게 뭔가 짧은 이미지 중심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제 얻게 되는 협업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는 비교적 좀 어떤 단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쪽으로 나갔을 때 조금 더 큰 건의 협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강의 연습을 하기에도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것만큼 좋은 연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성과적인 그런 목표치를 잡는 것보다도 저한테는 일단은 그 실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이슈여가지고 저는 그냥 매주 2개씩의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자라는 목표를 짰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나눠봤을 때 이미 책에서도 유튜브를 예시로 단계를 나눠주셔가지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책을 주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기획하기 전에 책 한 권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2개의 영상을 만든다는 게 한 권의 책으로 2가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그거에 따른 주제를 정해야 되고 그 각각의 영상 컨텐츠들을 기획을 하고 대본 작성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썸네일하고 제목이랑 설명 작성하고 업로드하고 마지막으로 영상이 노출이 잘 되게 하기까지의 단계들을 이제 분해를 해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실력과 운을 체크하는데 이게 다 쓰다 보니까 다 실력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내가 모든 과정에 다 집중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되게 심해져서 그 중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실력을 확보를 했을 때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썸네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을 상대적으로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 노출 잘 되는 거는 뭐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주제를 정하고 기획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운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과정을 한 사이클씩을 계속 돌려보면서 습관을 만들자라는 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실행 계획으로는 저는 요일별로 좀 구성을 했어요. 일주일에 2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매주 일요일 날 도서를 선정하고 읽기 시작한 다음에 월요일이랑 화요일 이틀까지 걸쳐서 책을 완독하고 수요일 날 이제 그 2개의 컨텐츠를 기획을 해가지고 목요일날 하나 촬영하고 편집하고 금요일날 하나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게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려보자라고 일단 계획을 짜봤습니다. 자기계발서들이 진짜 다 그런 것 같아요. 읽는 것보다는 어쨌든 실천하는 게 중요한 책들이니까. 책에서도 그 84쪽 아랫부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 천재들은 애초에 그냥 얻게 된 것이므로 그 방법을 타인에게 가르쳐줄 수도 없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근데 제가 거기 밑에 샤프로 난 천재인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 블로그가 그런 영역이에요. 누가 알려달라고 하면 뭔가를 알려주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글들은 나는 이제 습관이 돼 있으니까 상위 노출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필요를 이제는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만하지 말자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